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에 대한 테스트지와 해설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먼저 테스트지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테스트지를 먼저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에 답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어지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채점해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마스터했는지 파악하시면서 이해를 심화, 확장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캡처하시고, 캡처가 아니죠? 정지하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두 번째 쪽입니다. 역시 화면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쪽입니다. 역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번째 쪽 역시 정지하고 풀어봅니다. 시간은 충분히 가져주세요. 네, 마지막 쪽입니다. 역시 정지하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와서 처음부터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심화 확장하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과목이든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문장 성분이란 단어를 보고서 문장에서 무슨 성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문장 성분과 품사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 품사랑 문장 성분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놓고 봤을 때 그 단어한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사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정체를 이 품은 종류를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종류를 갖고 밝혀내서 사전에 그대로 등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말에 등재되는 이 품사 모두 9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 라고 했다면 이 문장 성분은 그러한 정체를 묻는 게 아니라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문장 속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주로 어절 단위로 물어지는데요. 이 어절한테 뭐하니?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기능 총 7개의 문장 성분이 있지요. 그리고 문장의 짜임은 그러한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그 구성을 봤을 때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으면 본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둘 이상 있으면 견문장일 텐데 이 견문장이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어서 아는 문장은 뭔가를 안고 있죠. 그 안고 있는 걸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을 같은 말로 절이라고 하고 그 절의 종류가 쪼르륵 5가지가 있어서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물론 출판사에 따라서 여기를 와과에 의해 이어진 문장까지 삼기도 합니다만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 완전히 결, 맺을 결입니다. 완전히 끝났다. 이게 바로 문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언어 단위를 2번입니다. 언어 단위를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절. 네,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다 보입니다. 네, 단어, 문장입니다. 네, 이렇게. 자, 뜻을 간단히 가져가 보죠. 음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절은 소리인데 이게 마디절이니까 한 번에 소리가 날 수 있는 그 소리의 마디마디를 말하는 거고요. 형태소는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 단어는 자립하는 말, 혼자 서는 말, 그리고 문장은 방금 했죠? 완결된 의미의 단위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세세하게 공부한 학교의 그 친구들은요. 단어가 모여서 띄어쓰기의 단위. 띄어쓰기의 단위 우리 했죠. 여기 어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더 세세하게 어절 더 큰 건 구 또는 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이고요. 그리고 구하고 절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어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장 성분,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 이때 구 아니면 절입니다. 구는 이 상태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절, 서술절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것이 그리고 주체가 된다고 했으니 주어이고요. 그리고 주격조사의 종류 이, 가, 에서, 깨서입니다. 주격조사의 종류를 은는이가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은는이가는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격조사할 때 이 격조사라 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경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격을 주겠다. 우리 다른 강의에서 체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체언의 조사가 붙어서 많이 쓰일 때 이 격조사는 이 위치에서 체언에게 사실 체언은 뭐든지 다 돼요. 팔방미인입니다. 이 다 쓸 수 있는 이 체언한테 주어가 되라 주격조사, 목적어가 되라 목적격조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는이가라고 해버리면 이 은는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인데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와 달리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주는 기능을 해요. 나는 이거는 좋아. 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자격만 부여하는 이가 애석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 이가 사이 제가 이렇게 사선을 그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하고 가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기능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형태라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이 이가와 에서는 단체일 때 쓰입니다. 단체 무정명사일 때.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 학교에서가 장소라는 어떤 부사어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시험을 주최해서 했다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학교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개최하다의 주체가 바로 여기 학교잖아요. 이런 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우리가 여기 주어가 우리가 있죠. 우리가 만나자.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요 학교에서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서는 주체를 높이는 그런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자, 여기 우리 방금 얘기했던 보조사 있죠?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그 조사의 종류가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까지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사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무엇을 누구를 해당하는 성분은 목적어이고, 주어의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란 단어를 잘 알아두세요. 자, 빨간색으로 포인트 잡아볼게요. 아까 주체가 되는 거는 주어라고 했고요. 이렇게 어떤 대상이 되는 거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뭐뭐 앞에 오는 무엇이 해당하는 성분이 보어이다.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역시 빨간색 잘 보세요. 여기 이가가 주격조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보어도 역시 이가라는 보격조사를 취합니다. 모양이 주격조사의 이가와 복격조사의 이가가 같아요. 그런데 이 보어의 특징은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 쓰인다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 되다 아니다가 보어가 아니고요. 되다 아니다 자체는 좀 불완전한 서술어입니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럼 어떡해요? 좀 도와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이미 버젓이 있는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될 경우 그때 이 위치에 오는 것이 바로 보어다. 근데 모양새는 이렇게 복격조사가 이가니까 주어하고 굉장히 유사하니까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보십시다. 어찌하다랑 어떠하다, 무엇이다 해당하는 성분. 이게 바로 서술어입니다. 어찌하다는 야 어쨌어? 야 걔가 어쨌는데. 네, 동사 움직임이죠. 이거 어때? 상태죠. 상태나 성질 형용사. 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채연은 팔방미인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 바로 채연이고요. 채연 뒤에 이렇게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목적격 조사는 을를 쓰면 되는데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만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너만이 을을이 안 쓰였지만 이 만이 보조사고요. 격조사 대신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분이 을을 넣어보시고 을을 넣어보시고 나 너를 좋아해 되는구나 목적어구나 이렇게 목적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의미로 찾아도 돼요. 좋아하는 대상이 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격조사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생략도 돼요.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복격조사를 모두 쓰시오. 우리 이가인 거 방금 확인했죠? 서술격 조사는 이다. 그 다음에 12번 문장을 이룰 때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분은 바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저는 주술, 목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장을 이룰 때 이걸 꾸며주는 걸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 때 어떤 기특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꼭 필요한 부사어도 있나요? 이렇게 말이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주성분은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주성분이 생략되기도 하나요?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성분은 생략이 안 되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했고 이걸 수식, 꾸며주는 부속 성분은 꾸며주는 거니까 생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4가지가 있는 거고 2가지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중에 이 부사어가 생략이 된다고 했는데 생략이 안 되는 부사어도 있다고 뭐 이걸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의 주술 목보 이건데 주어가 생략되기도 한다고 이런 예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주성분은 생략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부속 성분은 생략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외, 생략되는 주어, 뭐 서술어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느냐? 일상생활에서 쓸 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영위하실 때, 언어 생활을 누릴 때, 말할 때, 그때 분명하면 생략됩니다. 알겠죠?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밥 먹었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먹었어? 응, 뭐 이러죠. 그럼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먹었어? 라고 말을 했다면 친구의 말에 그러면 네,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밥 먹을 사람 했는데 나? 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면 나? 라고 말했다면 내가 먹을 거야 라는 서술어가 생략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나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먹었어 하고 네, 목적어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그럼 생략이 안 되는 이런 특이한 경우는 뭐냐? 이거는 참고로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사어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수의적이라고 해요. 생략이 안 된다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수적인 건 생략이 안 된다는 뜻이고 생략이 되는 건 수의적이라고 하는데 원래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수의적인 성분이 맞아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 언제? 서술어가 요구해서. 여러분 문장의 왕은 서술어입니다. 이 서술어가 맨 뒤에 와서 이거 왕관 씌워줄게요. 얘가 저 이거 필요해요 하면 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닮다의 경우 이거 닮았어요. 누가 누구와 닮았죠? 누구와. 그치? 다르다도 되죠. 닮다 다르다 라든지 누가 누구에게 줬나요? 주다 라든지 이렇게 이거 여기다 넣어둘게. 어디에 넣어놓다. 어디에. 누구와 닮다, 누구와 다르다, 누구에게 주다, 어디에 넣다 이런 것들을 이런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관형어는 체언의 관형격 조사가 붙거나 용언의 관형사용 어미가 붙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의가 있고요. 관형사용 어미는 은, 는, 던, 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집중! 자 꿀팁 들어갑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요 표시를 했는데 요 표시의 공식 명칭은 붙임표인데요. 아니 왜 조사한테 이거 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사는
품사에서 단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고. 아, 조사는 단어로 인정이 되었구나. 그런데 어미는 알다시피 여러분 어간이 꼭 있어야지 함께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미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단어도 아니에요. 혼자 못 쓰이니까. 그래서 그 상호 의존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먹다의 경우 먹 뒤에는 요 표시 그리고 다 왼쪽 옆에는 요 표시 그러면 빨간색으로 강조해 볼게요. 이 붙임표의 기능은 뭘 표시하는 거냐면 의존 이쪽으로 좀 붙여주세요 라는 의존 방향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사는 딱히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가보면요. 부사어는 서술어나 다른 부사, 문장, 아이고 바빠라. 네, 관형어는 체험만 꾸며주잖아요. 둘 다 꾸며주는 친구들인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관형어는 체험만 꾸며주는데 부사어는 이렇게 바쁩니다. 꾸며주고 꾸밈을 받고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데 우리 독립성분 16번 독립성분은 독립어는 혼자 쓰이는 독립어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17번 보시면 느낌 놀람도 도 쓰지만 애구머니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부름 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다 독립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체언 우리 빠지지 않습니다. 팔방미인 옆에 혹격조사 붙으면 독립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혹격조사가 뭐가 있느냐? 야 이게 아니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는 높여서 뭐뭐이시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문장의 문장 선물 모두 쉬어. 자, 마의 18번 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서술어부터 찾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혼문장과 곁문장을 구별하거나 곁문장 중에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는 또 아는 문장 중에서도 어떤 절이냐 이걸 구분하거나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어떤 대등하게 이어진 건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건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모든 그 문장의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에서 서술어를 먼저 찾아주시면 정말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술어가 1개 있으면 주어도 1개. 그럼 혼문장이죠. 서술어가 2개 있으면 주어도 2개. 이렇게 해서 1대1, 2대2 무조건 하나씩 짝을 반드시 가지니까요. 여러분이 서술어부터 찾아주시면 편합니다. 게다가 문장의 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어잖아요. 자, 그러면 지나갔다 서술어입니다. 근데 주체가 뭐냐? 오늘이 지나간 거거든요. 오늘이. 그렇죠. 오늘이 지나간 거죠. 오늘이 지나간 거야. 오늘인데 이 도라는 보조사가 대신 붙은 거고요. 무사히 꾸며주죠. 우리말이 참 고마운 게 이 방향으로만 꾸며줘요. 영어처럼 막 이렇게 꾸며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꾸며줘서 자, 꾸며줄 때 판단하세요.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 이때 관형어는 온니 체연 제가 노래 불러서 깜짝 놀란 친구들 있을 텐데요. 수업 때 종종 부릅니다. 체연만 오로지 꾸며줍니다. 체연만. 명사 같은 친구들. 명사 대 명사 수사. 근데 우리 부사어는 이제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나머지 다 꾸며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무사히가 지나갔다 꾸며주잖아요. 다로 끝났잖아요. 활용한 거야. 기본형은 지나가다인데 지나갔다 이렇게 활용한 거예요. 활용하는 친구들이 용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사하구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래서란 말을 자주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외워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라고 여러분만의 논리를 갖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2번 갑니다. 서술어 찾으셨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어는요. 누가? 언니가. 뭐를 을을 목적어 잘 꾸며주면서 부사어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 서술어 갑니다. 제가 체어는 만능이라고 했잖아요. 팔방미인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다 됩니다. 자, 여기 이다 서술격 조사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다도 활용을 합니다. 기본형이 이다지만 과학자일까? 과학자이었으면 이런 거 다 서술어 됩니다. 그러면 과학자이다 한 번에 갑니다. 어절 단위로 서술어. 그러면 주어가 뭐냐? 현경이의 꾸문이에요. 네, 현경이의 꾸문을 저르륵 주어라고 가도 되지만 좀 나눠볼게요. 현경이가 꾸며지는 거죠. 어디까지 꾸며지는지 보세요. 빨간색으로 포인트 잡아볼게요. 꿈까지 꾸며주죠. 현경이의 꿈.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명사 친구들은 딱 떨어지죠. 꿈, 뭐뭐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게 아니라 꿈 해서 관형어. 자, 그 다음에 역시 서술어 되었어? 주어는 철수가. 근데 되었어는 항상 기본형 생각하세요. 되다가 기본형이잖아요. 되다, 아니다, 불완전하니까
도와줄게요. 보어. 그 다음에 아니. 아니라는 말은 혼자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뒤에 거 다 지우고 이 뒤에 거 다 지우고 아니만 써도 돼요. 독립돼 있어요. 독립어. 그 다음에 역시 서술어 찾아볼게요. 서술어. 두 개다. 여기 곱다. 이거 고아야 기본형 곱다잖아요. 뭐가가 주어예요. 이렇게. 얘도 주어. 꾸며주죠. 어디까지 꾸며줘? 빨간색 포인트. 말까지 꾸며주죠. 그러니까 관형어. 어머나. 그런데 여러분 초록색 여기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니까 지금 주어 서술어 이어져 있는 거 확인도 해주시고요. 다음 갑니다. 자, 역시 서술어. 주어는 뭐가 많아요? 네, 뭐가 많아요? 점이 많아요. 진우가 많으면 얼굴이 많을 수 없어요. 그죠? 얼굴이 그럼 이상해. 그지? 그런데 진우의 얼굴에는 점이 많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진우애가 관형격 조사 붙어서 어디까지 꾸며줘요? 얼굴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진 것까지 꾸며줘요. 관형어고요. 그럼 진우의 얼굴에는 이렇게 해서 진우의 얼굴에는 사실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넓게 봐서 진우의 얼굴에는 이렇게 관부 나눠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진우의 얼굴에는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구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두 개가 한 번에 같은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사주셨다. 자, 주어 서술어. 자, 서술어 가볼게요. 사주셨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선생님 어절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어절 단위로 그러니까 띄어쓰기 어절 단위로 문장 성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했는데요. 그럼 이건 뭐냐. 사주셨다 할 때 사한 거야. 사서 나한테 준 건데 어쨌든 사주다라는 어떤 그래서 사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인데요. 이런 것도 역시 구입니다. 그래서 그 띄어쓰기 했는데 단어가 분명히 다른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는 걸 구 아니면 절이잖아요. 이 경우는 사주셨다가 이제 구로 이해해 주시고요. 주어는 아버지,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관형어 이렇게 됩니다. 좀 빨리 가볼까요? 자, 서술어 두 개 이어진 문장이고요. 재빨리 부사어 꾸며주니까. 그 다음 내 돈을 목적어, 내 돈 그저 딱 떨어지죠? 관형어,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역시 주어 찾아봅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어머니. 그리고 다 잘되라 그러는 거겠죠. 그죠? 목적어. 다음 꾸며줍니다. 부사어. 역시 부사어입니다. 10번. 편안해진다. 서술어. 서술어 또 있어요.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 초록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서술어. 가슴이 편안한 거죠. 뭐가 편안해? 가슴이 편안해. 주어. 누가 봤어? 내가 봤어. 누가. 이렇게 주체를 자꾸 생각해 주세요. 하늘을 대상 목적어. 그리고 파란 관형어. 11번. 해내었군. 해내다. 서술어. 누가. 그 친구가. 친구가 해냈어. 근데 꾸며줬죠. 친구까지 꾸며줍니다. 관형어. 과연은요. 여러분 과연을 잘 봐주세요. 과연은 꾸며줍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어디까지 꾸며주냐면요. 과연 그 친구가 해낸 거예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사어긴 한데 문장 부사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부사어. 그 다음에 들었다 서술어. 주어는 순이는 목적어 가방을 얼른 부사어. 아차 느낌 맞죠? 근데 이제 서술어부터 할게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내가 잊은 거예요. 내가. 근데 서술어가 있었다가 아니라 잊고 있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구의 형태로 서술어가 된 거고요. 잊고 있다 서술어. 약속을 목적어. 아차 독립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흐르는구나 서술어. 졸졸졸 부사어. 시냇물이 주어. 그 다음에 하고 있어 마찬가지. 하다 있다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하고 있어 서술어고 축구를 목적어. 그 아이들은이 주어인데요. 그는 엄밀히 말하면 관형어인데 이제 이런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주어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세하게 가볼게요. 세세하게 관형어 주어 이렇게 달리는구나 서술어 부사어. 자, 그 친구는 네 주어고요. 그 관형어인데요. 마찬가지 이걸 이렇게 크게 봐서 주어로 보기도 해요. 과연 여기 과연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과연이나 이런 과연 같은 자 꿀팁 이 문장 부사어의 경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연 믿었던 거야. 설마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믿는 건데 과연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넘어가 봅니다. 예뻐 서술어고요. 참 부사어. 눈 그렇지 주어죠. 수지에 꾸며줍니다. 관형어. 일어났어요 서술어.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체 관형어.
그런데 정말 좀 보세요. 신기한은 딱 떨어지는 일까지 꾸며줬잖아요. 그런데 정말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어. 그 다음 걸어갑니다. 서술어. 나란히 부사어. 셋이 주어예요. 근데 우산은 셋을 꾸며줘요. 셋이 뭐죠? 숫자 쫙 땡겨와서 셋 체언이고요. 옆에 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된 거예요. 셋은 수사인데요. 수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체언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체언을 꾸며줬으니까 관형어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루었다 서술어. 꿈을 목적어고요. 네, 관형어입니다. 근데 사실 그 꿈을 이렇게 해서 크게 목적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구죠. 마침내 부사어, 현이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네. 문장 분석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시 개념으로 갑니다. 어머나, 아이고 여러분 오타 미안합니다. 이게 띠에가 아니라 땐데 말이죠. 이게 왜 쓰였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19번. 네, 우리 아까 했던 거죠.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주어 동사, 엄밀히 말하면 주어 서술어인데요. 저 서술어의 구조가 있으면은 그거는 절이고 그런 구조가 없으면은 구다. 이렇게 20번 가겠습니다. 절의 종류 잘 따라오세요. 서술어 알고 있다. 주어는 윤호가. 자, 여기 이렇게 음기. 네, 명사절 음기 붙어서 여기 명사절이고요. 이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2개 다 가져가세요. 절의 종류는 명사절이고요. 목적어로 쓰였다. 그 다음에 길다 서술어입니다. 뭐가 길죠? 코가 긴 거죠. 근데 코끼리 가도 주어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절.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서술어. 뭐가? 학교가. 근데 내가도 주어고요. 여기 다니다 서술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은는 던을 이렇게 해서 학교 꾸며줍니다. 관형절. 서술절. 이거는 서술절. 1번은 명사절, 2번은 서술절, 3번은 관형절, 4번 한다 서술어고요. 척을 목적어, 잘난 관형어 척 꾸며주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목적어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없이가 여기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어요. 부사어로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에는 뒤에 이나 개가 붙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는 것도 주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관형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주어 그 다음에 없이 서술어 이렇게 해서 부사절 뭐뭐 하겠다고 느낌 오죠. 뭐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인용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대등하게 이어진 건지 여러분 대등하게 이어졌다는 거는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주어하고 서술어가 이어져 있을 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대조거나 나란히 반대, 나열이거나 나란히 나열 또는 네 대등하게 이어진 거 대조, 나열, 선택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조, 나열, 선택. 자 그럼 가보십시다. 철수가 피아노를 치고 네 나열에 고가 쓰였네요. 선택에 뭐뭐 하거나 뭐뭐든지 그 다음에 뭐뭐지만 이런 어미까지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까지 알아두시고 제 고는 대등하게 이어져 있어서 제가 바꿔볼게요. 영희가 노래를 부르고 철수가 피아노를 친다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대등. 그 다음에 먹거나 방금 했죠. 거나 선택. 배를 먹거나 사과를 먹어 라고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다음 마지막 장이에요. 우와 네 화이팅 끝까지. 지만 대조죠. 바꿔도 되죠. 그래서 이거 대등. 뭐뭐하면 네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이거 종속 이렇게 갑니다. 21번 해볼게요. 자 눈이 빠지게 부사절. 귀가 길다 서술절. 풍년이 들겠구나 인용절. 서술절 인용절까지 불렀고요. 비가 오는 소리 꾸며줍니다. 관형절. 합격하기 명사절 이렇게. 절의 표지. 표지는 알려주는 말입니다. 알려주는 힌트라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요거 4번을 빼고 나머지는 표지가 다 있습니다. 관형사용어미 은, 는, 던, 을 이걸 보고 찾으시면 돼요. 표지. 명사형어미 기. 부사절임을 알 수 있는 부사형어미는 뭐뭐하게. 부사형 어미는 아니고 부사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접사는 이. 그래서 개 또는 이라 보시고요. 서술절은 사실 표지는 아닌데요. 제가 꿀팁을 좀 드리면 주어가 2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봐주세요. 알겠죠? 주주술. 그런데 다 알려준다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탈탈 털었어요. 네. 아이고야. 자 주보술은 좀 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될 경우 이게 두 개가 모양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다 이런 표시 쓰면 안 되죠. 되다 쉼표 찍어야죠. 되다 아니다가 될 경우 그때 앞에 오는 건 보어고 혼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용격 조사는 네, 붙임표 쓰지 않고요. 라고 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혹시 이 해설 들으시다가 생기는 의문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남겨놨어요. 거기에서 또 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